자, 반갑습니다. 신경전입니다. 자, 우리가 지난 뭡니까? 우리가 이제 4장까지 마무리를 했고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제 태블로 프로페셔널, 태블로 데스크탑을 삭제를 하고, 그리고 태블로 퍼블릭을 설치를 했고, 그리고 그에 관련돼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면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자, 이번 장에서는요. 자, 이름에서도 알 수 있다시피, 장 이름에서도 알 수 있다시피 시각화 기본 차트를 일단 점검하면서 한 10문제가량 문제를 풀어볼 거고요. 그리고 나서 시각화의 가장 기초가 되는, 지금은 우리가 지금까지는 데이터 시트, 그러니까 엑셀 파일이나 CSV 파일을 하나만 사용했어요. 그죠? 하나만 사용했는데 이제 그러한 시각화에 그 하나만 가지고 할 수도 있고요. 사실상. 그런데 이제 여러 개의 데이터들을 이어붙이는 그러한 방법들에 대해서도 공부를 할까 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왜 이렇게 전체 보기를 안 했냐 하면 문제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보여드렸습니다. 그래서 봅니다. 자, 이 장의 목표인데요. 자, 지금까지 태블로에서 제공하는 여러가지 기본 차트를 함께 그려보았고, 또한 아울러 태블로라는 도구를 우리가 이해하는데 필요한 주요 원리, 앞에서 우리가 4장에서 핵심 속성, 핵심 요소들 세 가지와 LOD 표현식 등등을 공부를 꼼꼼히 하면서 살펴봤어요. 그죠? 그리고 VLOD가 뭔지, 측정값과 차원, 그리고 불연속형, 연속형, 이런 등등을 우리가 이제 꼼꼼히 짚어봤고요. 그래서 이번 장 초반부에는 이미 말씀드렸다시피 이 내용을 종합적으로 정리하는 몇 가지 연습 문제인데, 객관식 문제가 한 4문제인가요? 포함해서 한 10문제 정도를 가지고 왔어요. 차트를 그리고 분석하는 문제까지 포함해서. 그래서 준비했다. 그리고 그래서 앞으로 더욱더 나아가기 전에 앞장의 내용을 한 번 더 복습을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고요. 아울러 중후반부, 그러니까 앞에 연습 문제 다 풀면 이제 실전입니다. 그죠? 실전적인 데이터 시각화를 준비하는 첫 단계로 데이터 결합에 대해서 논의를 할 것입니다. 통상 우리가 현업에서, 즉 업무 현장에서 주어지는 비즈니스 질문에 답할 수 있는 화면을 만들기 위해서는 당연히 기본적으로 그에 맞는 적절한 형태의 데이터 셋이 구비되어 있어야 되죠. 그죠? 그래서 연도별 매출 추세를 확인하고 싶은데 중간에 우리가 한 해가 빠져 있다. 만약 2019년도부터 2024년까지 2023년까지 할 건데 2022년도께 빠져 있어. 그러면 우리는 고객별 주문 현황을 살펴봐야 하는데, 고객명이 데이터셋에 존재하지 않는다면 또 문제가 되겠죠. 그리고 그렇게 된다면, 이런 경우가 생긴다면 우리는 원하는 바를 100% 구현할 수가 없을 겁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역시 이 장에서는 주어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데이터 원본 테이블을 목적에 맞게 결합하는 방법도 이제 우리가 같이 연습을 해 볼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시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두 번째 단락인 시각화 기본 차트 점검입니다. 그래서 1번에서 2번부터까지 여러분들이 포즈를 걸어 놓으시고 이거를 이렇게 우리가 태블로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죠? 예, 여기에 태블로 여기에다가 여러분들이 이거는 제가 시트를 하나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문제 1 이렇게 만들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데이터에다가 자 제가 여기에다가 캡션을 표시를 할게요. 그죠? 근데 이거는 무슨 1번에서는 보셨다시피 뭐 어떤 거를 하라는 뭐 소위 말해서 뭡니까? 태블로 차트를 그려라는 내용은 없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여러분들은 아까 태블로 제가 문제 1번 이렇게 만들었듯이 그렇게 만들고 난 다음에 1번 차트는 1번에 1번 문제는 워크시트 1번 그렇게 만들어서 문제 그리고 여기서 참과 거짓 그리고 그에 관련돼서 설명 등을 여러분들이 생각나는 대로 한번 풀어보시고요. 2번도 마찬가지입니다. 알겠죠? 예. 그래서 여기서 포즈를 딱 걸어 넣으시고 먼저 1번, 2번 딱 풀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3번 딱 포즈 걸어 넣으시고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4번도 마찬가지입니다. 4번도 아래 차트와 관련된 이거는 우리가 만드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여기에서 잘못된 게 두 개랍니다. 그래서 A에서부터 F까지 여러분들이 보시고 맞는 것을 잘못된 설명이 무엇인지 체크를 하면서 계속 워크시트를 추가해 나가면 됩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5번도 마찬가지로 워크시트를 해서 이거에 대한 값들을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한번 구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죠? 그 다음 6번부터 10번까지는 이제 보시다시피 요거는 아닙니다. 문제 자 다음 문제를 참고하여 이제 제시된 그림과 동일한 차트를 만들어 보세요 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완성된 차트를 보면서 주어진 질문에 답해 보라.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나갈 때 이거 여러분들한테 주어질 때 여기에 관련된 파일들을 같이 보내드리잖아요. 그러면 그거 데이터셋을 활용해서 아래와 같이 바 차트를 이렇게 동일하게 만들고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 퀘션에 대한 문제를 여러분들이 대답을 캡션에다가 하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7번도 그렇고요. 포즈 걸어 놓으시고 한번 풀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8번도 마찬가지고요. 이건 문제가 두 문제나 있네요. 그리고 9번도 포즈 걸어 놓으시고 이렇게 똑같이 차트 만들고 그 다음에 이렇게 문제를 풀어 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문제 10번 이거는 뭐 하이라이트 테이블이네요. 그죠? 그래서 all list ordered data set 그래서 문제를 이제 요거를 차트를 만들고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문제에 답을 하는 형태로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1번, 2번 포즈 걸어 놓으시고 풀어보시고 3번 포즈 걸어 놓으시고 풀어보시고 4번 포즈 걸어 놓고 풀어보시고 5번 포즈 걸어 놓고 풀어보시고 6번 포즈 풀어보시고 7번 역시 포즈 걸어 놓고 풀어보시고 8번 포즈 걸어 놓고 풀어보시고 9번 마찬가지고요. 10번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시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잘 알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스스로 풀어보면서 여러분들의 시각화 분석 그리고 시각화하는 방법 등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어보고 이제 제가 문제를 풀어나가기 시작할 텐데요. 제가 먼저 풀 문제를 설명을 드리기 전에 사전에 먼저 꼭 풀어보시기를 제가 꼭 좀 부탁드릴게요. 그래야 여러분들 스스로 자기의 내가 어느 정도 기본 차트는 다 만들 수 있구나. 분석도 어느 정도 되구나. 아니면 아예 아직 내가 좀 덜 그렇구나. 그러면 앞에 내용을 조금 더 반복을 하시고 아니면 여기서 설명드리는 부분을 반복을 한두 번 더 하면 이해가 되겠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데이터 이어붙이기를 바로 진행을 하도록 할까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내용을 여기로 가지고 다른 코스로 가지고 갑니다. 가고 나서 자, 문제 1번이죠. 그죠? 문제 1번의 내용을 저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복사해서 여기다가 이렇게 붙였습니다. 그리고 적용을 하고요. 확인을 했습니다. 자, 문제 한번 보죠. 태블로 데스크탑, 이건 퍼블릭도 마찬가지고요. 데스크탑에서 별도의 설정, 지금 풀이가 시작된 거예요. 저는 데스크탑에서 별도의 설정 변경 없이 측정 값을 워크시트에 올리면 항상 합계로 집계한다. 참이냐 거짓이냐? 뭡니까 이거는? 뭐예요? 당연히 이거는 참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캡션에다가 이렇게 적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당연히 정답은 참이다. 그죠? 이걸 좀 크게 해서 볼드체로 하고 한 14 정도로 주겠습니다. 정답은 참이다. 즉 여기서 해설을 저는 좀 더 붙여야 되겠죠. 여러분들은 참 이렇게 했으면 맞춘 거예요. 그래서 태블로에서 우리는 측정 값의 기본 집계 방식, 이거 우리 도대체 얼마나 했나요? 얼마나 제가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렸나요? 그렇죠? 집계 방식은 합계로 설정되어 있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우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왼쪽 데이터 패널, 그죠? 데이터 패널에 있는 측정 값을, 그죠? 측정 값을 마우스 오른쪽 우클릭을 해서 클릭한 후 뭐예요? 기본 속성에서
어떻게? 서브 메뉴인 집계로 들어가죠. 집계로 들어가 다른 집계 방식을 우리는 선택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후 어떻게 돼요? 해당 측정 값을 화면에 올리게 되면 어떻게 돼요? 항상 변경된 집계 방식으로 표현된다라고 몇 번을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렸어요. 자, 이거는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자, 이렇게 하고 빨간색이 색상 추가해서 빨간색으로 중요하니까 자, 여기에 최고 빨간색이 이건가요? 빨간색 여기 있네요. 예. 확인해서 적용을 합니다. 그러면 1번 문제는 끝난 거죠. 그죠? 그래서 저는 여기서 컨트롤 S 누르면 저장을 누르면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왜 안 나타나죠? 자, 저장 하니까 4장에서 저는 로그인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맞죠? 그래서 여기 4장이 아니라 이제 우리는 5장이죠. 5장에다가 제가 여기에다가 뭡니까? 기본 차트 점검이라고 하겠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1번이 이렇게 풀었고요. 그 다음에 2번 한번 풀이에 들어가도록 하죠. 워크시트 하나 추가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역시 여기에다가는 문제 2번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문제 2번은 어떻게 되어 있었습니까? 자, 우리 여러분들은 다 풀어봤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붙여넣고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우리는 적용해서 확인 요거를 확인할 수 있다 요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적용 확인 그리고 워크시트에 캡션 표시를 시켜 주도록 하죠. 자, 봅니다. 2번. 자, 2번은 뭐에 대한 문제인가요? 자, 보시죠. 박스 플롯입니다. 그죠? 박스 플롯은 측정 값의 분포를 살펴보는데 유용한 차트이며 평균과 이상치를 확인할 수 있다. 자, 박스 플롯은 히스토그램하고 측정값의 분포를 활용되는 차트였죠. 그래서 박스 플롯에서 우리가 배웠던 게 뭐였어요? 제1 4분위수, 제2 4분위수는 중위값, 제3 4분위수에서 제1 4분위수를 빼면 IQR이 되고 그리고 이상치를 가장 빨리 확인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뭡니까? 박스 플롯이었어요. 그죠? 그런데 여기에서 평균을 볼 수가 없죠. 그죠? 왜? 얘는 Q2가 중앙값이에요. 중앙값. 값을 순서대로 소팅해 놓은 상태에서 가운데 있는 값이 우리는 중앙값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정답은 폴스죠.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14 정도 하고요. 색상을 바꾸고요. 이렇게 됐죠. 정답은 거짓이다. 그죠? 박스 플롯 상자 수형 그림입니다. 그죠? 박스 플롯은 히스토그램
함께 뭐 하는 거예요? 측정 값의 분포를 살펴보는데 활용되는 차트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아울러 박스 플롯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박스 플롯을 뭡니까? Q1이 있었죠. 뭔데요, 이게? 제 1 4분위 수였어요. 맞나요? 그리고 또 뭐 있습니까? Q2입니다. Q2 이거는 제 2 4분위 수. 그리고 이거는 중앙값이죠. 그죠? 그리고 Q3 그죠? 이거는 뭔데요? 제 3, 4분위 수. 그죠? 그리고 IQR을 알 수가 있죠. 이거는 Q3에서 Q1을 뺀 값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최대값과 최소값을 알 수 있다. 그죠? 그리고 뭡니까? 여기서 박스 플롯은 이상치 파악에 가장 좋은 차트이다. 평균은 볼 수가 없다라고 보면 되겠죠. 맞습니까? 기억해야죠. 그죠? 박스 플롯 참 많이 쓰이는 데이터 시각화 도구입니다. 알겠죠? 자, 저장했고요. 자, 그 다음에 시트 3을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문제 3번이죠. 3번 이고요. 그 다음에 이 문제 3번에 대해서 한번 가지고 와 보도록 하죠. 자, 3번 문제 이렇습니다. 그래서 적용을 하고 확인을 누를게요. 그리고 역시 워크시트에 캡션을 표시하도록 하죠. 자, 봅니다. 다음 중 차원입니다. 차원은 우리가 뭐라고 배웠어요? 차원은 우리가 말하는 측정값을 쪼개는 거였죠. 쿠키 커터처럼. 그죠? 쪼개는 거예요. 그러면 차원으로 분류하기에 가장 적절한 것은 무엇인가요? 한번 봅니다. A. 서울시 아파트 거래 가격입니다. 이거는 연속형이죠. 그죠? 그리고 강릉시의 인구, 이것도 연속형입니다. 고객이 인터넷 쇼핑몰에 남긴 평점, 이것도 우리가 연속형이죠. 비트코인 거래량, 이것도 연속형이에요. 이건 시간 데이터죠. 그런데 D는 스타벅스에서 판매하는 메뉴는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차원으로 구분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죠. 그래서 이거는 D가 정답이 되는 것이죠. 맞습니까? 그래서 캡션에서 제가 90
14 볼드 해서 정답은 뭡니까? 스타벅스에서 판매하는 메뉴이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뭡니까? 메뉴라는 것은, 메뉴는 측정 값을 분석하는 관점이죠. 관점으로, 차원으로 분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거죠. 나머지 예시들, 나머지 값들, 나머지 예시들은 뭐예요? 전부 연속형, 연속형 데이터에 속한다라는 것이죠. 맞나요? 이런 거 우리 구분할 줄 알아야 되죠, 그죠? 자, 그 다음 한번 볼까요? 자, 그 다음은 우리가, 자, 차트에 관련된 내용이 나왔는데요. 여기에다가 워크시트를 하나 만들어 놓고, 여기에다가 문제 4 이렇게 만들어 두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자, 여기에다가, 여기에서 이렇게 제가 붙여 넣도록 하겠습니다. 적용해서 확인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그림이 삽입이 되나요? 그림이 삽입이 안 되죠. 그래서 이거는 그림 삽입이 데이터 스토리 분석 맵 서식 삽입이 지금 안 되고 있어요. 여기엔 제가 보지를 못했거든요. 잠시만요, 여러분. 자, 이 문제는 파워포인트를 보면서 이해를 합시다. 알겠죠? 그래서 자, 여기에서 이렇게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확인하고요. 자, 여기에다가 캡션을 하나 어디 갔나요? 데이터 워크시트 뭡니까? 캡션 표시하고요. 그리고 캡션에는 이미지가 안 들어가죠. 삽입, 그죠? 이게 대시보드를 이용해서 우리가 하는 방법이 있는데, 뭐 일단 지금은 우리가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한번 봅시다. 자, 여기에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죠? 아래 차트와 관련하여 잘못된 설명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죠? 맞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한번 봅시다. A 프로덕트 카테고리 필드가, 자, 프로덕트 카테고리 맞습니다. 그죠? 3개 프로덕트 카테고리 필드가 마크 카드의 색상에 있다. 맞죠? 그러니까 이 프로덕트 카테고리가 3개가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나요? 맞습니다. 그 다음에 B 행선반의 세일즈 필드에는 퀵 테이블 계산이 적용되어 있다. 지금 보시면 32.3, 31.7 이렇게 지금 세일즈 필드에 행선반에 세일즈 필드가 올라간 건 맞아요. 그죠? 그런데 고객군별로 지금 이렇게 나뉘고 있어요. 맞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Y축의 값이
매출이 그대로 표현된 것으로 보면, 그죠? 매출이 그대로 표현된 것으로 보면 행선반에 올라간 세일즈 필드에는 지금 이와 같이 여기는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퀵 테이블 계산이 적용이 되어 있다라는 것은 틀린 내용이죠. 맞습니까? 그 다음에 C 한번 보죠. 두 개가 잘못됐다라고 했으니까 프로덕트 카테고리 이겁니다. 개인 고객, 기업 고객, 홈오피스 필드가 마크 카드의 레이블에 있다. 우리가 이 차트의 안쪽에 지금 뭡니까? 가구, 사무용품, 전자제품, 그죠? 그와 같이 레이블이 포함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마크카드의 프로덕트 카테고리에 레이블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커스터머 세그먼트, 제가 잘못 바꾸냐. 이게 커스터머 세그먼트죠. 실수했습니다. 앞에 거. 그래서 커스터머 세그먼트 필드는 마크 카드의 크기에 있다. 한번 보죠. 지금 크기가 각각 달라요. 맞습니까? 그래서 개인 고객, 기업 고객, 홈오피스와 같은 이 커스터머 세그먼트는 제일 윗줄, 가운데 줄, 그리고 아랫줄로 나누어 표현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마크 카드의 크기가 아니라 이거는 행선반에 우리가 올라가 있음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왜? 매출의 크기가 각각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맞습니까? 그래서 이거 뭡니까? 크기에 있다라는 것은 틀린 답이에요. 그죠? 그럼 이거 밑에 두 개는 맞겠네요. 디스카운트 뭐예요? 할인율이에요. 그죠? 디스카운트 필드가 마크카드의 도구 설명에 없는지 확인할 수 없다. 마크카드의 도구 설명에 어떤 필드가 있는지 우리가 확인하기 위해서는 태블로 워크북에서 마우스를 막대 위에 올려 봐야 되죠. 근데 현재 이거 주어진 그림으로 우리가 확인할 수 없습니다. 맞습니다. 맞죠? 그리고 오더 데이트 필드는 열선반에 있다. 오더 데이트. 그죠? 그러면 오더 데이트는 기본이 연이었어요. 연. 맞나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렇게 2019년이 될 거고 2018년이었죠.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봤잖아요. 그죠? 당연히 차원 열선반에 있는 게 맞죠. 그러면 틀린 게 B와 D가 틀린 것을 우리는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이 내용을 우리가 정리를 좀 하면, 자 봅시다. 15B 자 먼저 A입니다. A는 뭐예요? 가구, 그리고 사무용품, 그리고 전자제품이 각각 서로 다른 색상으로 표현되어 있다라는 것을 봤어요. 따라서 뭡니까? 따라서 프로덕트 프로덕트 카테고리
필드가 마크 카드 색상 위에 있음을 알 수 있죠. 알 수 있다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B에서는 뭐였습니까? 행선반에 올라간 세일즈 필드에는 퀵 테이블 계산이 적용되어 있다잖아요. 그런데 행선반에 올라간 세일즈 필드는 각 고객 군별 Y축의 값이 매출이 그대로 뭡니까? 그대로 그죠? 그대로 표현된 것으로 추정컨대, 것으로 보면 뭡니까? 행선반에 올라간 세일즈 필드에 세일즈 필드에 뭡니까? 그냥 테이블 계산이 적용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맞나요? 그 다음에 C는 뭐였어요? C는 보니까 프로덕트 카테고리 필드가 마크 카드의 레이블에 있다. 자, 앞에서 그림에서 봤다시피 바 차트 안에, 그죠? 안쪽에 뭐가 있었어요? 가구, 사무용품, 그리고 전자제품과 같은 뭐예요? 레이블이 포함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프로덕트 카테고리 뭡니까? 프로덕트 카테고리 필드가 마크 카드 레이블 위에 올라가 있음을 역시 알 수 있습니다. 알 수 있다. 그죠? 그 다음에 D는 커스터머 세그먼트 필드는 마크 카드의 크기에 있다. 보죠? 봤다시피 우리가 D에서 뭐예요? 개인 고객, 그리고 기업 고객, 그리고 홈 오피스와 같은 커스터머 세그먼트, 그죠? 커스터머 세그먼트는 제일 윗줄, 그리고 가운데 줄, 그리고 아래 줄로 나뉘어 표현되고 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마크 카드 뭡니까? 마크 카드 크기, 그죠? 크기가 아닌 행선반에 올라가 있음을 예상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2번째, 디스카운트 필드가 마크 카드의 도구 설명에 있는지 없는지 확인할 수 없다. 당연하죠. 그죠? 뭐예요? 마크 카드 도구 설명에 어떤 필드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태블로 워크북에서 마우스를 우리가
막대 위에 올려봐야 우리는 알 수가 있죠. 올려봐야 한다. 그런데 현재 주어진 그림으로는 알 수가 없다라는 거죠. 맞습니까? 그 다음 마지막으로 F번은 오더 데이트 필드는 열선반에 있다. 맞죠? 화면의 가장 왼쪽에 2018년 그죠? 그리고 가장 오른쪽에 2021 년이 있는 것으로 보아. 그죠? 볼 때 불연속형이죠. 불연속형 연도로 표현된 오더 데이트 필드가 열선반에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맞습니까? 이해됩니까? 자, 일단 여기까지 마무리하고요. 시간이 좀 된 관계로 여기까지 마무리하고 다음 시간에 5번부터 또 풀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강의 듣는다고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